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 효과로 급등했던 국내 증시가 하루 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2차 전지주는 줄줄이 급락했는데요. 증권업계에선 펀더멘탈에 초점을 맞춰 접근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습니다. 건설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자 건설사들의 도시정비 사업 수주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주택 경기 불황 속에 공사비마저 오르자 사업성 검토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의장이 보험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월계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부친인 신용호 교보생명 창립자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업계에선 전 세계 보험인들의 귀감이 되는 리더라고 평가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자체 개발한 배달 로봇 딜리를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이는 테헤란로 로봇거리 조성 사업 1단계 후속 사업으로 실내 서비스가 실외로 확장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전날 공매도 전면 금지 효과로 급등했던 국내 증시가 하루 만에 하락했습니다. 2차 전지주 등 공매도 잔고 비중이 높았던 종목을 중심으로 쇼커버 매수 기대감이 적지 않았는데요. 증권가는 펀더멘탈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2차 전지주가 하루 만에 급락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퓨처엠 등이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전일 상승세를 반납하며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모습입니다. 이에 코스닥은 장중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닥은 1.80% 하락한 824선에, 코스피는 2.33% 떨어진 2,443선에 마감했습니다. 쇼커버링 기대감도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쇼커버링은 공매도 후 포지션 청산을 위한 주식 매입을 뜻합니다. 증권가는 공매도 전면 금지에 빌려서 판 주식을 갚기 위해 사들이는 쇼커버링에 따른 수급 개선 효과가 예상보다 빨리 소멸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신라호텔과 롯데관광개발 등 기존 공매도 잔고가 높은 종목들도 이렇다 할 상승세를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단기 테마성일 뿐 펀더멘탈에 초점을 맞춰 접근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시간이 지날수록 공매도 규제에 의한 종목의 반등은 펀더멘탈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도 공매도 금지의 주식시장 영향력을 결정할 변수는 펀더멘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증권가는 미국 증시의 움직임, 특히 금리의 향방도 중장기 방향성을 가를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건설 경기 불황에 건설사들이 도시정비 사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5조 원 안팎의 도시정비 수주를 올린 건설사가 6곳에 달했는데요. 올해는 도시정비 5조 클럽에 가입하는 건설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9조 원, 7조 원, 5조 원. 지난해 현대건설과 GS건설, 대우건설이 각각 기록한 도시정비 사업 누적 수주액입니다. 한 해 동안 5조 원 이상 수주한 건설사가 3곳에 달했던 건데 4조 원 이상까지 범위를 넓히면 6곳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올해는 주택 경기 불황에 건설사들이 도시정비 사업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5조 클럽에 가입하는 건설사가 단 한 곳도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나마 현재 5조 클럽에 가장 접근한 건설사는 포스코 ENC입니다. 10월 말 기준 포스코 ENC의 도시정비 사업 누적 수주액은 4조 3,158억 원으로 3년 연속 4조 원대 수주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현대건설은 1조 8,828억 원을 기록해 10조 클럽을 목전에 뒀던 것과 달리 수주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현대건설에 이어 도시정비 수주 2위를 기록했던 GS건설도 올해는 1조 4,488억 원 수주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조 원을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입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창사 이래 첫 5조 클럽을 달성했지만 올해는 누적 수주액이 간신히 1조 원을 넘기고 있습니다. DLENC 역시 작년 4조 8,943억 원에서 올해 1조 963억 원으로 수주액이 대폭 줄어 도시정비 일감 확보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의 도시정비 수주액 규모가 대폭 줄어든 것은 주택경기 불황 속에 공사비까지 올라 사업성 검토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조합이 원하는 공사비와 올라버린 원자재 값 사이 갭이 커지면서 무응찰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경기 성남시 일대 한 재개발 사업지는 상반기 현장 설명에 8개 건설사가 참여했지만 응찰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부산의 한 사업지는 공사비 갈등으로 지난 6월 시공계약을 해지하고 재선정에 나섰지만 건설사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지난해 상위 10대 건설사 모두 도시정비 1조 원을 달성했던 것과 달리 SK에코플랜트,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은 올해 1조 클럽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의장이 보험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월계관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인이 이 상을 수상한 건 부친인 신용호 교보생명 창립자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세계 최초로 부자의 수상에 글로벌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박사야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은 현지 시간으로 6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세계보험협회 2023 글로벌 인슈어런스 포럼에서 보험 명예전당 월계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상은 혁신적 활동으로 세계 보험 산업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보험업계에선 가장 영예로운 상이어서 보험의 노벨상으로 부릅니다. 1957년 만들어졌고 수상자의 공적과 경영 철학은 명예의 전당에 영구 보존됩니다. I'm sure that there were more outstanding candidates than myself, but I believe I was chosen because of my long-lasting romance with life insurance. 신 의장의 이번 수상은 글로벌 업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첫 한국인 수상자가 신 의장의 부친인 고 신용호 교보생명 창립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 이어 아들이 수상한 건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보험 리더들의 축하와 찬사도 이어졌습니다. 마이클 모리세이 프로텍티브 라이프 이사회 의장은 신 의장의 사람 중심 경영 철학은 경쟁사를 뛰어넘었다고 치켜세웠고 켄 멍건 밀리만 그룹 회장은 전 세계 보험인들의 귀감이 되는 리더라고 평가했습니다. 기타오 요시타 일본 SBI 홀딩스 회장은 신 의장이 선친에 이어 수상한 건 한국을 넘어 아시아 보험 산업의 쾌거라고 말했습니다. 신 의장은 국내 생명보험 업계에서 유일한 오너 최고 경영자로 서울대 의대 교수 이력으로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부친인 신용호 창립자 요청으로 2000년 대표에 취임해 23년간 교보생명을 이끌고 있습니다. 신 의장은 IMF 외환위기로 재무적 어려움을 겪던 교보생명을 혁신해 장수기업의 토대를 다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신 의장은 수상 소감에서 한국 보험업계에 대한 쓴소리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They focus excessively in acquiring new policies or achieving the bottom line, resulting in the persistence of incomplete sales in the insurance market. This leads to life insurance companies in undermining their own role as insurers, protecting customers. 서울경제TV 박세아입니다. 배달의 민족이 로봇 사업에 뛰어든 지 7년 만에 자체 개발 첫 배달 로봇 딜리를 거리에서 선보였습니다. 그동안 배민 로봇은 국내외 업체에서 개발한 로봇을 바탕으로 실증 사업을 진행했지만 이번 딜리는 순수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했습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사용자가 배달의 민족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로봇이 배달을 시작합니다. 신호등을 건너고 높이 올라온 연속도 쉽게 넘습니다. 사용자는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배달 과정을 확인하고 도착 시간에 맞춰 음식을 받으러 갑니다. 최대 30kg 물건을 적재할 수 있으며 2리터 생수병 6개를 한 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이 로봇의 이름은 딜리. 배달의 민족이 로봇 사업에 뛰어든 지 7년 만에 선보인 첫 자체 개발 배달 로봇입니다.
배달의 민족은 그간 타기업과 컨소시엄을 통해 배달 로봇을 선보였는데 자체 개발 로봇은 딜리가 처음입니다. 이번 실외 로봇 배달 서비스는 테헤란로 로봇거리 조성 사업 1단계의 후속 사업으로 기존 코엑스몰과 트레이드 타워로 식음료를 배달하는 실내 로봇 배달 서비스가 실외로 확장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테헤란로 로봇거리 조성 사업은 우아한 형제들, 서울시, 강남구, LX 한국국토정보공사, LG전자, WTC 서울 등 6개 기업과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테헤란로에 선보이는 대규모 서비스 로봇 실증 사업입니다. 현재 딜리는 건물 출입구 앞까지만 배달이 가능합니다. 건물 내부까지 들어가려면 엘리베이터 등 여러 시설과 연동할 수 있는 사용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우아한 형제들은 향후 딜리를 이용한 배달 서비스가 서울 내 아파트 단지에도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기아가 대형 RV 카니발의 4세대 부분 변경 모델 더 뉴 카니발의 주요 사양을 공개하고 내일부터 사전 계약에 들어갑니다. 2020년 8월 4세대 카니발 출시 이후 3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더 뉴 카니발은 디자인 변경에 더해 승차감과 정숙성이 개선됐습니다. 기아의 디자인 철학인 오퍼즈 유나이티드에 따라 세련미와 강인함이 어우러진 외관의 입체감이 강화된 실내를 구현했다는 게 기아의 설명입니다. 더 뉴 카니발에는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CCNC와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이 새로 적용됐습니다. 특히 기존 가솔린과 디젤 모델에 더해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했습니다. 1.6 터보 하이브리드는 최고 14km/리터의 연비와 최고 출력 245마력, 최대 토크 37.4kg FM 동력 성능을 갖췄습니다. 중소기업계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중소기업 핵심 입법 과제가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오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기업 승계 활성화법 통과,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등을 건의했습니다. 기업 승계 저율 과세 구간을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해달라는 겁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경제가 어려운데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중소기업 핵심 입법 과제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각 지역의 토착민이 사용하는 자연발생적 언어를 토착어라고 하는데요. 세계화와 공용어 확산으로 사라져가는 토착어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국제학술 포럼이 열렸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名護で固めた座布団、沖縄の貧乏詩人が歌った座布団の歌のカランと抜けた世界が広がった。 일본의 소설가 사키야마 다미가 일본 오키나와 지방의 토착어 오키나와어로 그의 작품 물가의 노래 모래 위에 춤추다를 낭송합니다. 사라져가는 토착어 작품을 낭독하고 영상으로 기록해 보존하는 겁니다. 오늘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제4회 유네스코 결의말 큰사전 국제학술포럼 현장. 토착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내외 문인과 학자, 교수 등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사전을 통해 지역어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탐구했습니다. 어떻게 토착어 자료를 말뭉치로 구축하고 어떻게 사전 편찬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러 학자님들과 함께 각국의 사례를 연구 분석하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전체 언어의 96%를 차지하지만 전 세계 인구의 3%만이 사용하는 토착어. 유엔은 이 같은 토착어를 보존하기 위해 지난 2019년 토착어의 해를 선포했습니다. 이후 2022년부터 2032년까지를 토착어 10년으로 선포해 전 세계인의 관심을 높이고 토착어 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어를 비롯해 스와힐리어, 케추아어, 경상도어 등 토착어를 활용한 문학 창작과 전파에 힘쏟는다는 계획입니다. 한경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생물 다양성 덕분에 생태계가 번성할 수 있었고 문화 다양성 덕분에 문명이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던 것처럼 다양한 토착어가 공존하는 언어 다양성은 일상 속 의사소통과 삶을 풍성하게 한다며 토착어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한편 포럼을 주최한 결해말 큰사전 남북 공동 편찬 사업회는 유네스코와 연대해 남북 공동으로 결해말 큰사전을 편찬해 우리 민족의 언어문화유산을 보존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경남 창원시는 K방산 중심지로 불립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플러스에선 홍남표 창원시장을 모시고 방위산업 육성 전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방위산업은 창원시의 주력 산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먼저 업황에 대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는 50년 전부터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계획 도시입니다. 지금도 그 방위산업체가 가장 많이 집중된 도시인데 국가지정 방위산업체가 총 한 80여 개 되는데 그중에서 16개가 집중돼서 전국 최대 1위입니다. 그리고 K9 자주포라든지 K2 전차 같은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그 체계 업체인 현대로템이라든지 그리고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체계 기업이 한 5개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방과학기술연구소의 부술연구소 그리고 한국제로연구원과 같은 국책기관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산업체와 정부 출연기관들이 잘 어우러져 있는 방산을 잘 육성하기 위한 그런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총 한 23조 원 정도가 그 방산이 수출되었는데 그중에 절반 수준인 13조가 우리 창원에서 만들어져 수출되었습니다. 금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UAE라든지 그다음에 사우디에 또 여러 방산 수출을 위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내년이나 내년 정도면 굉장히 많은 수출이 이루어질 걸로 좀 그렇게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폴란드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 전시회를 다녀오기도 하셨죠. 금년에 그 폴란드 방산 그 전시회 MSPO라고 그러는데 거기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이 MSPO는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방산 전시회입니다. 저희 나라가 리드 컨트리라고 그래가지고 핵심 전시하는 그런 국가로 지정되어 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우리 부스를 찾았습니다. 특히 그 폴란드 대통령께서 손수 우리 현대로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전시하는 그런 부스에 찾아가지고 저희들 격려를 해주시고요. 최근 서울에서 열린 아덱스 우리 방산 그 전시회에 폴란드 관계자들도 이번에 다시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폴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을 진출하는데 우리 방산 진출이 앞으로 활성화될 걸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최근 중동 전쟁까지 일어나면서 방위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특수 효과에 지나지 않으려면 산업 고도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고부가가치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방위산업이 육성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창원시와 협력을 해서 지금은 방산에 들어가는 엔진들이 거의 다 디젤로 되어 있습니다. 좀 시끄럽게 말했는데요. 지금 그 수소를 중심으로 한 수소 동력원을 하는 그런 개발에 지금 착수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말 또 인재가 중요합니다. 방산 부품 연구원을 저희들도 유치를 해서 이런 R&D에 기반한 어떤 최첨단 인프라 그리고 인재를 확보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최첨단 고품질의 고부가의 방산 수출국이 되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방산 수출 효과가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을까요? 이러한 효과들이 단순하게 대기업에만 이익이 집중될 게 아니라 우리 창원에 있는 중소 중견기업들이 같이 상생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MSPO 갔을 때는 하나와 그리고 현대로템과 우리 창원에 있는 중소 중견기업 간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협력 체계를 MOU를 맺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우리 그런 창원에 있는 기업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체계 기업과 세계 진출하는데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그는 다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창원시의 또 다른 미래 먹거리 산업인 원자력 산업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펼치면서
지역의 기업들도 많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굉장히 탈원전 정책 때문에 직격탄을 받은 도시가 우리 창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부임하고 나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중앙정부와 그리고 정부 출연기관이 전부 합심해서 창원에 원자력 신속 지원센터를 만든 바도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해서 원자력에 들어가는 주기기와 관계되는 계약을 먼저 선발주함으로써 기업들이 거기에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신한울 원자력 3, 4호기가 본격적으로 건설될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창원 지역에 있는 원전 기업들이 많은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전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지금은 정말 급변의 시대입니다. 변화를 선도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초객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래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갈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든 인프라를 갖춰서 앞으로 그런 변화의 선두에 설 수 있도록 열심히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원시가 성장 동력을 잘 마련해서 세계적인 방산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부가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물가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했다는 설명이지만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정책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6일 치러지는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코로나19 확진자나 유증상자도 한 교실에서 응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는 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점심을 먹도록 권고됩니다. 공유 오피스 업체인 위워크 미국 본사가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파산보호 신청은 미국 위워크와 캐나다 위워크 두 곳에만 해당한다고 위워크 본사는 밝혔습니다. 에버랜드 판다월드에서 태어난 국내 첫 쌍둥이 아기 판다들이 엄마 아이바오와 함께 생활합니다. 지난 7월 태어난 이후 약 4개월 만인데요. 내년 초에 외부 환경 적응 과정 등을 거쳐 일반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급하게 찾아온 초겨울 추위가 수요일인 내일도 이어집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2도로 시작하면서 오늘보다 더 춥겠는데요. 찬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가 더 낮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은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곳곳으로 얼음이 얼거나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추위 속에서 전국 하늘은 구름만 조금 지나며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과 세종 2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서울 15도, 세종 16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강릉과 울진의 아침 기온 6도 보이겠고요. 낮에는 강릉 17도, 울진 18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광주 5도, 대구 3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낮엔 광주와 대구 18도 보이겠습니다. 내일 동해상은 물결이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일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